작년에 촛불부터 시작해서 온 국민이 주말을 반납하면서 시작된 사실상의 어떤 민심 대선 때문에 온 국민이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국민의 어떤 피곤함, 고단함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것이 이제 대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마지막 상황을 좀 정리하고자 제가 됐습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상황보다는 조금 틀의 상황 몇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대화는 이제 깜깜이 대선으로 돌아가는 일주일을 앞둔 상황에서 아시다시피 문재인 후보가 비교적 안정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여론조사 금지 기간으로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을 포함해서 각 진영에 대한 일종의 최종 중간 점검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상황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문재인 후보의 경우는 길게는 지난 5년, 짧게는 촛불 정부 정부에 시작된 촛불 과정과 경선 그리고 본선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이번 국민들께 말씀드린 대로 든든한 대통령 후보 또는 든든한 지도자로서의 진화 과정을 거쳐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과거에 지적됐던 권력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확고한 책임감을 가진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이제 인정받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로는 각종 정치적 또는 경선 과정 또 본선 과정에서의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종래의 우리가 알고 있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런 분들과는 달리 또 우리가 문제로 보고 있는 MB, 박근혜 이런 분들의 불통과는 달리 한편으로는 소통하되 한편으로는 원칙을 지키면서 인내하고 끈기 있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이제 새로운 리더십의 모습을 저는 확립하는 단계에 이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대선 일주일을 앞둔 시점에 진화한 문재인의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현재의 외교 안보 상황이 외교 안보에 있어서 가장 믿음직한 후보로서 강한 안보 내지는 유능한 안보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문재인 후보의 진화를 뒷받침한 또 하나의 중요한 환경이다 이렇게 봅니다. 끝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국민의 지지가 있었고 아마도 과거 3기 이후 그리고 대중을 몰고 다녔던 박근혜 대통령 이후 최초로 이제는 군중과 함께하는 그러한 지도자로서 서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선거 초반이 지나면서 문재인 후보가 있는 곳에는 항상 몇만이 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유일한 현상이었다. 자발적인 지지 청중들이 그렇게 몰렸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빨리 혼란을 극복하고 국가의 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면서 지도자로서 진화해온 문재인 후보의 진화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스트롱맨들에 둘러싸여서 아주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은 이제 안정된 리더십을 원하고 있고 지난 몇 년의 준비를 거쳐서 경선과 본선을 거치면서 이제 일주일을 남겨두고 있는 현재의 1위 후보 문재인은 그런 스트롱맨들에 둘러싸여 있는 국제적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유한 그러한 리더십으로 국민의 지지 속에 성장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언론인과
또 내부 인사를, 심지어 시민사회, 제가 며칠 전에 하승참 위원장님을 참여한 자리에 있는데, 하승참 위원장님은 아시다시피 시민사회에서 지켜줬던 분 아닙니까? 하승참 위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놀랬다. 당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을 보고 놀랐고, 당의 당직자들이 한편으로는 조금 이렇게 오래된 당직자들이 국민의당으로 빠져나가서 그런 면도 있지만 상당히 젊고 역동적이고 체계적인 모습에 대해서 놀랬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이번에 민주당의 선거 캠프가 기갑화단처럼 움직인다 이런 표현을 해주시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감사한 말씀인데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다 있습니다만 이번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은 2002년 그러니까 김대중과 노무현에 이은 두 번째 승리 이후 10여 년에 걸친 내부 혼선을 딛고 최초로 가장 모범적인 선거를 치렀다 이렇게 간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경선 후유증이 일치 없었고 두 번째로는 당이 안정되어 있는 가운데 선대위를 구성했고 세 번째로 선대위가 아주 체계적으로 돌아갔고 그러면서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당의 지지율이 안정적으로 후보의 지지율과 함께 갔던 그러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어찌 보면 최근에 우리 기자 여러분들이 선거 끝나고 나면 인수위가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선거가 끝나는 순간 당선되는 순간 일을 시작해야 되는 새 정부의 대통령에게 걸맞게 이번 민주당 선대위는 그 자체로서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준비된 정당, 든든한 대통령 이것이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의 대선 일주일을 앞둔 현재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결국은 내공 부족으로 지지율을 지키지 못하고 일시적인 양강 구도가 깨어진 것을 여러분이 다 아시고 계십니다. 내공 부족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모든 문제의 핵심은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원칙과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지지율의 근본입니다. 햇볕이냐 탈볕이냐 기득권 정권을 교체할 것이냐 타협할 것이냐 박근혜 정권의 세력과 손잡을 것이냐 아니면 개혁할 것이냐 그리고 후보와 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통일되어 있느냐 아니냐 안철수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답하지 못했고 그리고 본인의 당인 국민의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일관된 태도를 취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도 명료하게 지도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애초부터 민주 세력의 뿌리에서 출발했던 국민의당, 더 중요하게는 국민의당을 일시적인 기대를 갖고 지지했던 그 지지자 여러분께서는 이제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펼쳐나가야 할 개혁 국정의 동반자로 정체성을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정권을 잡아도 어려운 여소야대의 국면에서 그래도 민주 세력의 전통성, 개혁의 지향, 햇볕 정책의 정체성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과 자부심을 일시적으로도 가졌었던 세력이라면 대도로 돌아와야 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017년 촛불 민심으로 시작된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논하게 된다는 것은 서글픈 일입니다.
촛불 민심과 국민은 적폐의 청산, 사회 대개혁, 국정농단 세력의 퇴진을 요청했습니다. 그것이 민심의 명령이었고 역사의 순리입니다. 역사와 민중의 필연을 이기는 힘은 없습니다. 보수는 품격과 자존심이 생명입니다.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후보는 품격과 자존심을 생명으로 하는 보수를 대변할 자격이 없다. 품격이 아닌 막말, 매너가 아닌 색깔로, 준법이 아닌 사태시한 꼼수, 이러한 것을 자행한 자유한국당은 사실은 애초부터 이번 대선에서 석고대지하고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옳았는데 결국은 최악의 후보를 냈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공학적 유불리를 떠나서 원칙적으로 홍준표 후보는 이 대선이 시작될 때부터 무자격자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2등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저는 홍준표 후보를 통해서 보수의 결집을 꿈꾼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에서 중요한 한 축이 돼야 할 보수뿐만이 아니라 국민적 자존심을 훼손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보수의 회생은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고 그에게 세력을 결집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후보에 대한 일체의 지지를 철회하는 것, 그들에 대한 투표 의사를 아예 거두는 것에서 저는 힘들 것이다. 거기에 건전한 보수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선거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반박근혜 노선의 기치를 들고 탄핵 과정에 동참하고 박근혜 세력으로부터 이탈해서 건전 보수 세력을 새롭게 일구려고 한 것을 평가하나 유승민 후보의 외교 안보관은 국가를 책임지기에는 21세기 국정을 담보하기에는 너무나 협소한 외눈박이 세계관이었다. 그래서 그러한 외눈박이 세계관으로는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가 어려운 것이고, 그것이 현재의 모습을 결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건전 보수는 과거 DJP 시절을 반추해 보건데 보수의 원조였던 JP조차도 DJ의 햇볕 정책을 여는데 함께 하고 협력했던 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향후에도 평화 그리고 공동 번영의 한반도를 펼쳐나가는데 생각을 바꿔야 할 때가 왔다. 유승민 후보의 낮은 지지율은 건전 보수를 지향하는 세력에게 눈을 크게 떠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 요구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유승민 후보가 건전 보수의 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자유한국당 출신 의원들이 탈당을 해서 바른정당에 갔다가 그 상당수가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회귀하는 과정은
대단히 안타깝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최악의 콘이거든요. 물에 빠졌다가 살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가까스로 옷에 있는 물을 털고 나서 다시 스스로 여기는 내 땅이 아닌가 보다고 물에 빠져든 사건입니다. 명분도 없고 대단히 지혜롭지 못하다. 대한민국 정치사의 3당 합당 이후에 거의 그에 준하는 코미디로 기록될 것이다. 지난번 박근혜 청문회에서 나름 심지어 야당 의원들보다도 잘했다고 평가받았던 의원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개인적으로 안타깝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는 대한민국 정치의 장래를 위해서 반드시 국민적으로 뿌리 뽑아야 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최근 보이고 있는 유승민 후보에 대한 긍정, 여론의 확산, 그리고 당원들의 증가 등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근본적인 유승민 후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보수의 최소한의 품격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인식, 바른정당 일부 의원들의 자해 사건을 바라보면서 정치가 이것은 아니지, 이대로는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막가파 보수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홍준표 후보나 자유한국당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의 지지율에 대한 커트라인을 형성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신상정 후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선거 일주일을 앞둔 시점까지 열심히 선전하고 계신 신상정 후보께 함께 민주개혁 진행한 사람으로서 저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TV토론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선전하신 점에 대해서는 그걸 지켜본 국민들이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만 하나 아쉬운 것은 과거 진보정당이 한국 정치에 있어서 가졌던 의의라는 것은 때로는 무사한 것이 군과 같은 그러한 정치권이 고민하거나 제기하지 못했던 건강한 진보적 의제를 던지는 것에서 그 가치가 가장 빛났다. 그런 점에서 좀 아쉽다. 사실은 신상정 후보와 정의당이 던진 진보적 의제가 무엇이옵니까? 오히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치열하게 노선 논쟁을 했던 대연정과 혁신을 던졌던 안희정, 그 기본소득을 던졌던 이재명에 비해서 어떠한 정치적 의제가 국민에게 제공되었는가 하는 점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과정에서 정말 건강한 진보적 의제가 있었다면 향후 개혁 국정을 위해서 함께 그런 의제를 끌어안고 같이 고민하고 싶었다. 사실 저는 TV토론을 지켜본 이후에 신상정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을 보면서 정책본부에 신상정 후보의 진보적 의제 가운데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좋은 것이 있으면 좀 찾아봐 달라고 드렸습니다. 아쉽게도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은 이 지지율의 아주 중요한 부분은 TV토론에서 홍준표 후보 등에 대한 어떤 원칙적이고 선명한 공격을 한 것, 상당히 기인한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은 1차 TV토론에서 문재인 후보를 4대1의 구도로 공격하는 것에 편승했던 당시에 정의당과 신상정 후보가 받았던 비판, 그리고 그 이후에 적어도 원칙적으로 홍준표 후보와 어떤 적폐 세력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그 어떤 원칙을 딱 지켰을 때에 비로소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이 제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것을 저는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이 10%대를 뭐 육박하거나 뭐 이거는 저는 그렇게 있는데, 이것은 주로 국면적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 요인이라고 보면 우리가 한국 정치에서 또는 한국 국민의 성향 가운데 항상 몇 프로 정도가 어느 정당을 지지할 것인가 하는 게 부정적 요인인데, 전통적으로 진보 정당의 경우에 총선에서 또는 대선을 포함해서 맥시멈 13%, 미니멈 3% 정도 왔다 갔다 했던 구조적인 요인이 있는 것을 감안하고, 이번 대선에서 1차 TV 토론이 있기 전에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이 몇 프로 정도였던가를 기억하면 그런 구조적 측면과 국면적 측면을 감안했을 때 아마 실제 지지율은, 제가 뭐 지지율을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TV 토론 이후에 형성되는 지지율은 그런 구조적 어떤 역량을 넘어가는 정도 수준으로 국민의 격려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격려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에는 신 후보와 전 의장에 대한 지지 또는 투표 의사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더 선명하게 적폐청산을, 더 선명하게 민주개혁세력이 힘을 합니다. 확실하게 정권교체, 그리고 진보적 의제가 있다면 확실하게 진보적 의제를 다음 국회에 반영시켜라 하는 기대가 반영된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봅니다. 이 점에서 저는 최근 있었던 선거 하나가 기억이 납니다. 2010년에 제가 당시 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지방선거 총괄 본부장이었습니다. 그때 치렀던 선거가 최초의 중간 여론조사가 10% 정도 뒤졌던 안희정, 송영길, 이광재가 다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승산이 높다고 여겨졌던 한명숙, 유시민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선거 이후에 노회찬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논란을 다시 좀 되풀이하자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이번 선거는 촛불 대선입니다. 사회 대개혁을, 새로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기 원하는 국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선거이고, 누구도 그 정권교체 대세를 어긋날 수가 없습니다. 정권교체를 확실하고 안정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안정적인 지지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호소가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에게는 서운할 수는 있으나 저희로서는 절박한 요구입니다. 우리는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의 최종 득표율이 몇 프로가 되건 상관없이 그 득표율이 현재의 여론조사 지지율보다 낮다 하더라도 그것이 폄훼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그 심상정 후보와 정의당의 정치적인 가치는 국민들이 TV 토론을 통해서 인정했다고 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훨씬 더 많은 지지를 모아주십시오라고 호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후보에 대한 선거 일주일을 앞둔 평가를 종합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절박한 정권 교체를 앞에 두고 있다. 우리는 확실하고 안정적인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확실하게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국민 여러분께 간절하게 호소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과반을 달라거나
압도적 지지를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그럴 자격이 있다고 감히 강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수구가 결집하고 있습니다. 보수의 품격조차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적폐 심판 선거입니다. 박근혜 정권과 그 정권을 유지해왔던 세력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바꿔야 하는 것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그 세력에게 철퇴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정권을 잡아도 여소야대의 아주 어려운 현실에 스트롱맨들로 둘러싸인 어려운 외교 환경, 안보 환경, 예측할 수 없는 경제 환경 해서 97년 첫 정권 교체 이후 김대중 대통령께서 취임사를 할 때 IMF 때문에 고생했던 국민들을 언급하면서 울컥해서 눈물을 머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때보다도 훨씬 어려운 국내의 환경과 몇 달 동안 촛불 집회에 나아가야 했던 국민들의 고단함을 딛고 시작하는 그러한 환경이기 때문에 지난 몇 달 동안 현대 본부장들이 능거를 뽑아가면서 치르고 끝나자마자 준비기간과 인수기간도 없이 바로 시작해야 하는 그러한 국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실 방법은 탄핵의 힘을 모아주셔서 보수적인 대법관들조차도 동의할 수밖에 없게 만든 8대0 판결을 내려주셨듯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힘을 모아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해주실 수 있는 일은 그중 든든한 세력이 문재인이고 그중 든든한 정당이 민주당이고 유일하게 정상적으로 선거를 치러온 갖춰져 있는 정당이 민주당이고 유일하게 현재의 외교 안보 환경을 뚫을 수 있는 후보가 문재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힘을 모아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8대0 판결로 탄핵을 했던 우리 국민들께 호소드리는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이렇게 이르게 만들어진 대선에서 어렵게 1위를 유지해 가고 있는 후보와 당연히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이다. 그래서 안정적인 정권 교체, 확실한 정권 교체, 그 이후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힘을 만들어 주시길 호소드리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앞에는 어려운 나날이 기다리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DJP로 집권했는데도 총리 청문회 하나를 갖고도 몇 개월을 끌었습니다. 그 이상의 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도와주실 수 있는 현 시점의 유일한 길은 투표하시고 힘을 모아주시는 길밖에 없다. 간절히 호소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